음, 안녕들 하셨습니까? 명일하시바 TV 최학수입니다. 음, 요즘 뭐, 비가, 계속 오고, 어, 장마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음, 어찌됐건 우기 때, 어, 뭐, 일도 변변치 않고, 당연히, 해서, 음, 오늘이 토요일인데, 목요일 날 정말 큰 맘 먹고 일당을 갔다 왔어요. 일당 일을. 어, 그 일당 일을 가기 전에, 일당 일을 가게 된 게,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물량이 좀 많고, 좀 까다롭고, 뭐 이런 공사를 희한하게 찾고 찾다 보면 저를 어떻게 찾아냅니다. 어떻게 뭐 다들 신기들이 있는 건지 아주 요상하게 저를 찾아냅니다. 꼭 그런 공사, 야리꾸리하고 답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골치 아픈 공사만 어떻게든지 저를 찾아내요. 참 최대한 숨으려고 숨었는데 어찌됐건 뭐 연결돼서 이렇게 음, 나름 뭐 호구 찾아 산만리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제가 또 걸린 거지요. 음, 어, 일당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재를 뽑아달라고 그래요. 자재 이제 물량을 산출해 다오. 당신 얘기 들었다. 참 뻔뻔들해요. 물량도 뭐 일반 전원주택 뭐 쬐끄만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바닥 평수만 한 62평쯤 되고요. 그 이제 2층으로 해서 따서 올라가는 건데, 물론 한 번에 다 설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음, 1차 1층 공구리 그 슬라브 뚜껑 닫고 그다음에 2차로 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음, 한 2시간 한 반 정도 걸려서 물량 산출을 다 해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도면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왔길래 어쩌면 이렇게 뻔뻔들한지 모르겠어요. 이 종합건설회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일공을 일단 참네 비계공을 부르면서 도면을 보내가지고 자재를 산출해 나오. 몇 명이면 1차 설치를 할 수가 있느냐. 뭐 거의 뭐 도급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일당이라고만 하는 것이. 참, 또 월세도 조금 제가 사는 이 방이 좀 월세가 좀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월세도 내야 되고, 뭐, 기타, 어,
나라에 내는 세금도 좀 내야 되고 여기저기 돈 들어갈 게 있어서 아쉬워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한다고 다짐했었던 저인데 그래도 뭐 당장 급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자재 수량 산출해주고 뭐 이랬어요. 그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인데 이제 최고급 전원주택이죠. 전체 1층, 2층 몽땅 다 조적이에요. 치장벽돌 쌓기 아시죠? 그러면 조적은 이제 발판을 두 장씩, 두 장 나란히 해서 쭉 깔아야 됩니다. 이 하바도 굉장히 넓게 나와요. 발판 한 장 까는 거와 두 장 까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당연히 인건비, 노무비도 좀 더 들어가고, 경비도 더 들어가고, 자재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고, 일도 더 많고, 일도 더디고, 뭐 그래요. 어쩐 간에 마음이 약해서 탈입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재를 열심히 뽑아서, 어, 그렇다고 뭐 제가 돈 빼고 먹는 것도 없는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알차게 하루를 작업할 수 있게끔, 인원도 산출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당일을 들어갔습니다. 흠도 굽도 아니고 말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 제가 좀 성격이 꼼꼼한 성격이라, 도면 파악을, 제가 좀 약간 좀 완벽주의자예요. 도면 파악을 완전히 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마스터를 해야, 어, 일을 시작하는 습성이 있어요. 참,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비계공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일당을 갔어요. 야, 그저께 목요일 날 날씨가 정말 대단했었죠. 그냥, 호흡이 가쁠 정도로 정말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어요. 거기다 자재 파이프는 열이 받아서 어깨에 매면은, 이 상태에서 어깨에 매면 바로 화상을 입습니다. 열이 받아 있기 때문에. 계란을 깨서 파이프에 이렇게 깨버리면은, 놓으면은 바로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이박스 얹어서 뭐 매서 날르고 뭐 이런 실정이고, 아, 조금 일하고 조금 쉬고, 조금 일하고 조금 쉬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하던 습성이 있어서 도급만 하면서 살아왔기에, 뭐 일당공으로서 느긋하게 이렇게 천천히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게 되질 않는 것인지, 몸이 이미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덕분에 뭐 조공들은 거의 죽어나는 맛이죠. 그래서 열심히 설치를 해드렸어요. 도면대로. 혹시나 또 제가 저 깜빡한 게 있을까봐 어차피 카톡에 도면이 있으니까 짬짬이 자주자주 카톡에 있는 도면을 열어보면서 체크를 하고 거리 측정, 또 높이 측정 아주 꼼꼼하게 하죠. 제 성격이 완벽주의자니까. 그래서
설치를 거의 마치는 단계까지 왔었죠. 1차 설치를. 자, 근데 그 현장 소장이 느닷없이 거의 끝날 때쯤 나와서 발판 위에 맨 발판 위에도 발판 2장 깔려 있어서 운동장에 넓어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올라와야 돼. 첫 단이니까. 1m 80 높이 할게 더 됩니까? 높아야 2m. 그거를 안 올라오더라고. 계단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서 바닥에서 자꾸 쳐다보면서 이거 아니다. 잘못 설치했다. 다시 설치해라. 4시가 다 돼가는데 7시 시작해서 4시면 8시간 풀로 노동시간, 법적인 시간 그대로 다 한 거죠. 자주 쉬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명감에 책임감에 정말 일당일을 내도급하듯이 해드린 겁니다. 설계도를 짬짬이 봐가면서 다시매라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조적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전체 1층, 2층 전체를 다 조적으로 감으면 어디에 맞춰야 되죠? 조적에 맞추는 거죠. 또 처음에 소장하고 약속하기도 오케이 사인이 나서 최선을 다해서 조적에 맞춰서 비계 공사를 한 겁니다. 설치를 일당으로 나가서. 저처럼 설계도 도면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1층 공구리 쳐놓은 것도 아니고 기초만 쳐놨습니다. 먹줄만 해놨어요. 그 먹줄만 해놓은 데서 제가 도면 보고 설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복잡한 들어갔다 나왔다 난리 버거지 나 있는 그 전원주택을 먹줄만 튀겨놓은 상태에서 높이 조절해 가면서 위에서 꺾어가면서 끼워가면서 높이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그 조치를 맞춰서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계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종합건설 회사는 복 받은 건데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도 그러는 건지 다시 뜨더라. 한 줄 더 매라.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냥 기술적인 얘기도 2층에 발코니가 이렇게 900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900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정에 맞춰서 아시바를 맺기 때문에 이 900 나와 있는 구간은 파이프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걸리니까. 그래서 꺾어가지고 그 조시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여기 왜 안 맺느냐. 900짜리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왜 발코니 나와 있지 않느냐. 도면 안 보셨냐. 또 대답도 안 해. 멀뚱멀뚱.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듯이. 그리고 그 기초까지 합쳐서 기초 공굴이 쳐 있는 것까지 합쳐서 1층이 4m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2200에 킬롯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파이프 요건을 지나가면은 2250에 발판 깔면은 23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높이가 얼마나 남죠? 1700이 남죠. 조적하시는 분들은 1700이면 아주 부드럽고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추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소장이 아니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됐고, 당신 말 됐고, 다시 풀러가지고 무조건 두 줄을 내라. 무조건. 내가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해도 도면을 열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높이하고 계산하는 걸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웃기지 마. 그냥 두 줄 매려면 두 줄 매지. 뭘, 어? 노예 주제에, 니까진 너희 노예 주제에 아시바 좀 한다고, 짬밥 좀 많다고, 도면도 좀 볼 줄 안다고, 시겁다 이거야.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서 보긴 본 거예요. 일반 현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이를 한 번에 맞추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 깡통 밟고 올라가서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기초 잡는데. 그래서 그냥 두 줄 매고 마는데, 제 딴은 또 생각해 준다고, 자재 수량도 또 그런 식으로 뺐으니까, 그 자재 수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양쪽으로 1층짜리가 꽤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종합건설 회사에 굉장한 이득을 준 거고, 또 자재가 그만큼 덜 들어가는 대신에 인건비도 많이 줄은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한 이득을, 종합건설은 받은 겁니다.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저를 만나서. 근데 그 복 받은 걸 모르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도 짬밥이 있다고, 일반 현장 가고 그냥 무조건 두 줄 쳐놨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걸 한두 번 봤으니까, 그런 건 줄 알고, 제가 높이 조절해서 맞춰놓은 게, 이상했던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지. 저처럼 오랫동안 이 계통으로, 한 계통으로만 이 전문성을 띈, 예, 이 전문가를 믿질 않는 거예요. 불신이지, 불신. 그것뿐입니까? 62평이면 꽤 큰 거예요. 5명이 가서 했어요. 참, 오후 4시까지 정말 만땅, 그 더위에 정말 걸음마도 잘 안 되는데, 정말 땀을 흘리다 지치고, 옷이 젖다 지치고, 쓰러질까봐 잠깐 옆에 계곡이 있더라고. 계곡 가서 세수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야, 성의를 알아주긴커녕, 수고했다, 고맙습니다는 커녕, 정말, 이게, 참, 이 정신병자들이고, 종합건설의 그 소장님들도 말이죠. 이 정신병자들 많아. 이 뇌가 잘못됐는지,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해지가 돼서, 인간이길 포기해지가 오래된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거의가 다 용역에서 데려와서 쓰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좀 냄새가 납니다. 저희 같은 그 전문가 집단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그런 회사가 절대 일 안 하죠. 어, 공사는 자기들은 수주를 했더라도 일은 진행을 해야 되고, 전문가 집단은 퇴퇴하고 안 오고 하니 용역 붙들고 늘어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참 젊은 시절 같았으면은 소장이고 콩장이고 부장이고, 저도 승질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난리 버거지 났을 겁니다. 진짜. 이 나이 먹고 이제 많이 누그러져서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전문가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본인들 돈 벌게끔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서 신경 써서 이렇게 해줘도 인정을 하질 않고 부정하는 거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 너희들은 내가 하루 일당 돈 주고 산 노예일 뿐이다. 니 가진 것들이 알아야 얼마나 아느냐. 노예 주제에 무슨 도면을 보고 자빠졌느냐. 뭐 이런 거지 뭐. 아 근데 왜 수량을 나한테 뽑아달라 그랬을까? 그렇게 잘하는 박사들이 말이야. 어? 뻔뻔하고 말이야. 참 더럽고 치사한 놈들. 참. 점심을 줬는데 말이에요. 점심을 거기서 제공하잖아요. 이, 요즘 그 애완견들 많이 키우시고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 똥개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깥에 묶어놓은 잡종견들도 많고. 그 시골에 묶어놓은 잡종개들도 요즘 저희 점심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 안 먹을 거예요. 요즘 개도 안 먹어, 그렇게 하면. 세상에 그 아시바, 조족 아시바 그 발판 두 장 깔면서 난간대 두 줄 다 쳐가면서 분진방까지 다 치고 까치발까지 다 해가면서 까치발도 해주지 말 걸 그랬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넘어가거나 말거나 그냥 냅둬 뒀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 습관이 그렇게 박히질 않아서 안전하게 또 까치발까지 다 해주고, 그 양반들이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이것저것 신경 써서 다 이렇게 해줬는데, 밥은 개도 안 먹는 밥을 개밥을 주고 억지로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살라고. 참, 이 씨발. 미안합니다. 욕이 갑자기 나오네. 그리고 말이죠. 일이 끝나서 돈을 주는데 말이에요. 뭐, 저도 절미하죠, 뭐. 가끔새 3.3% 뛰죠. 조식도, 아침도, 우리 돈으로 사먹고 갈 테니, 결제 일당 줄 때 추가로 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영수증을 갖다 줬는데, 못 준다 이거예요. 돈 주다 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런 식이지, 뭐.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뭐, 다 웬만한 건설에서 해서 다 크지랄들을 하니까. 밥값 1인당 아침 먹은 거 돈 10,000원. 그 5명이 갔으니까 50,000원이죠.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50,000원이 아깝다 이거지. 그 50,000원을 우리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지. 최고급 전원주택이에요. 제 도면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공사 금액이 상당하다고. 거기 그 땅값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종회사한테 못 주고 종합건설회사한테 준 거죠. 음. 뭐 답답한 얘기지만 뭐 간단해요. 그 양반들이 얼마짜리 공사를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짬밥이 있어서 통밥은 대충 나오는데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공구리 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평수도 어마어마하고 덩치가 엄청납니다. 5명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맸는데 오전에 간신히 12시 직전에 11시 55분에 기초만 간신히 잡았어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 원수. 이미 뭐 사람이기를 포기한 인간들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아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놈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음. 철저한 계급사회죠. 철두철미한 계급사회에 맞는 거예요. 계급사회가 아닌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하는 것 뿐이고. 노동자가 국민이에요. 서민이고. 농민이 노동자이며 국민이에요. 서민이고. 어민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에 먹이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 철두철미한 계급 사회라는 것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스럽게 돼지 새끼들 모양 너희들 배불리 밥 먹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모든 것은 다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껍질일 뿐입니다. 가짜란 얘기죠. 진짜 내막은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똑같은 철저한 계급사회고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이며 어, 가장 중요한 거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사회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다 노예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법 만드는 대로 법 지키고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자유주의건 간에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너희들은 노예다. 그런데 우리는 노예라고 부르질 않는다. 너희들은 자유시민이다. 어? 너희들은 공산혁명 아래에 있는 인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의 나라죠. 그들은 뭐 잘못을 해도 법 뒤에 있거나 법 안에 있거나 법을 만들어서 빠져나오거나 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죠. 이런 반발을 하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엊그제 있었을 때 소장하고 의견 다툼,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 승질을 참지 못하고 주먹질을 했다거나 어떤 폭력을 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쯤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있겠죠. 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서민들이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어? 돈이 있어야 변호사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백불도 없으니까 가서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감옥 가는 주목적이 반성하라고 반성문 뭐 무지막지하게 쓰죠. 그 반성문이 뭐죠?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나라에 있는 나라법대로 안 했느냐? 여기까지인 게 굴복해라.
그 간수들이고 뭐고, 어? 가서 철두철미하게,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훈련 받듯이 철저하게 복종을 요구받고, 복종해라. 온갖 수치심을 다 주면서 감옥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통제하고, 말 들어라 이거죠, 한마디로. 까불지 말아라.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가 징계 경험이 많고, 아무리 도면을 잘 보고, 국가 자격증이 있고, 제가 건축기사하고, 기계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있어봐야 소용없고, 그냥 노예 주제에 까불지 말아라. 깝죽대지 말아라. 내가 다시, 니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설치해놨어도, 내가 다시 하라면 다시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어, 이 새끼들아. 돈 주는 사람은 난데, 이거거든요. 아, 그냥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노예임을 시인하고 자인하고 노예로서 노예답게 그렇게 열심히 노예답게 열심히 살아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게 다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래도 어, 순진하고 착한 마음에 또 기본적으로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그 세뇌 프로그램에 의해서 당연지사로 열심히 일해서 정말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자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은 성공한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어, 세뇌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 희생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죠. 저도. 그래서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TV에서 매스컴에서 떠드는 얘기,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 또 주위의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나라의 세금도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또 나이 60 나오네 경험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 말년에 오니까 이제서 이 순진하고 착했던 제가 이제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 중에 하나죠. 오늘 이야기도. 겉포장이 멋있게 번드러지게 돼 있는 그 겉포장지에 속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음, 음.
그 정부 관계자가 제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아주 불편하실 겁니다. 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 에이, 그래서 이 제목은 제가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예, 적을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도면을 탐구해서 돈도 안 받으면서 일당일을 하면서 자재 물량을 산출해 준 죄. 그 다음에 노동 인력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너무 열심히 해준 죄. 그 더운 날씨에 나를 믿고 같이 일을 해준 사람들한테 대한 저의 미안함. 제, 저의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나머지 4명이 죽다 살아났다는 거. 돈 10,000원 더 안 받으면, 안 받으면서 자기 기름 떼면서 현장을 와가지고 이 최악수의 인격을 믿고 덕을 믿고 내 신뢰를 믿고 나한테 와서 정말 반은 죽다가 살아서 간 우리 동료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